네,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북한의 반응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반발 그리고 전략, 향후 이제 대응까지 살펴보는 것 같은데 반발은 먼저 그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반발을 삼는 것 같아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자 이제 굉장히 구애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국과 이제 그 정상회담의 결과인 내용을 동맹 형대화를 이제 다듬은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네. 미국이 북한의 친분 과시를 하는 것 같다가 동맹을 과시하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원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따졌고요. 두 번째는 대남한 전략에서 우위를 이제 점하려는 포석도 보입니다. 이제 반발 내용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주종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대등한 관계다라고 하면서 사실 북한이 더 우위에 있다. 이 동맹 아키텍처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이제 상황을 보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하면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약간 그 과격한 언어는 좀 자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이를 한번 보겠다라는 것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현재 50여 기 이상의 핵탄두를 가진 국가로서 핵무장을 했으니까 이 핵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왜 북한의 얘기를 듣지 않냐, 핵 무장을 완료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협상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협상 전략은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는 가운데 그게 만약에 성사되려면 비핵화라는 이슈가 의지에 담겨서는 안 된다라는 우회적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적반하장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사실은 북한이 이제 NPT 체제를 위반하면서 핵무장에 나선 것 자체가 사실 도둑의 위치가 된 건데 그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이제 북한이 도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것은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 미국하고 대결을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니까 이건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핵 도미노를 얘기한 것은 기존의 NPT 체제가 만들어질 당시에 핵 보유국 강대국 5개 국가죠. 5개 국가가 내세운 논리를 흉내내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 NPT 체제가 만들어질 당시에 핵을 보유한 5개 국가가 많이 핵을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를 국가가 핵을 가지면 그것은 핵 도미노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그 국가는 원자력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북한이 처한 위치가 다른데 과거 NPT 체제 당시를 흉내내는 듯한 전략을 취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됩니까? 우선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잠은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지금 전력화를 추진 중이죠. 실제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5개 국방력 발전 5대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핵잠수함이 있고요. 근데 핵잠수함을 전력화시키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선체, 그다음에 선체에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으로서 수직 발사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1350으로 지금 많이 이제 진화 중이고 이제 플랫폼이 문제인데 플랫폼은 디젤 동력, 재래식 동력의 핵무기를 발사하는 그 잠수함을 2023년 9월에 진수를 해서 전력화 중이고요. 근데 이거 아직 작전 성능이 공개되지 않은 거 보니까 전력화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핵 추진으로 핵무기까지 발사하는 전략 핵잠수함이 있죠. 전략 핵잠수함은 올해 이 건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이제 진행 중인 건 사실인데 빠르면 초기 단계에서
작전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한 수년 내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북한이 뭐 향후 대응으로 현실적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조치는 뭘 말합니까? 현실적인 조치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 외연의 학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핵무기 보유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고 하면서 최대 억제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최대 억제 전략을 이어가는 것, 그다음에 핵무기를 어느 공간에는 꼭꼭 숨겨놔서 공격을 받으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현시하는 차원에서 제2경 능력, 그게 이제 결국 핵잠수함이죠. 그거를 이제 추진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적대적 두 국가론 반미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미 공동 팩트 시트의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SLBM이라든가 IRBM, ICBM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지고요. 외연 확대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공동 팩트 시트에 대응하겠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로를 러시아에게서 좀 더 완성도 높게 받겠다라는 포석이 깔려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뭐 말씀하셨듯이 북한 입장에선 좀 수위를 조절한 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북한이 굳이 이 시점에 논평을 낸 건 미국에 좀 화가 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시점에 만약에 그 메시지를 안 내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문한 것을 이제 수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용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마찬가지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 측면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반발을 해야지 그 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제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런 논평도 낸 걸 보면은 회담이 성사되기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봐야 할까요? 일단 시점적으로는 당장은 회담 성사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대결 구도를 얘기한 상태에서 회담장에 나온다는 것은 북한 측면에서도 협상 전략 차원에서 우위가 없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메시지 수위 조절하는 거 보면 한국 정부의 전형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북한이 먼저 만나야 될 상대를 정한다면 한국보다 지금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 차원에서 핵 보유국과 만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 한반도 정세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고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으로는 내년 우선 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고려하면 그때까지 긴장 구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네. 트럼프 일기 때 잘 봤던 것처럼 2017년에 양측이 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은 화용과 분노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긴장을 끌어올렸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같은 그 도발을 통해서 협상력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2018년에 싱가포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유사한 공식이 그 목표 지점까지 가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제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억제력을 좀 탄탄하게 관리해서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소통과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병행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공조도 한미 동맹 그리고 중국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미일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럽 네. 등 국제사회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의 강도와 폭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